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일 1행의 기적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무일푼 백수를 억대 연봉으로 만든 실행의 힘. 돈도 학벌도 없는 나도 했는데 당신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분은 제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던 분인데 굉장히 특이해요. 이분 책을 읽으면 누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청소년들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3살 때 겪은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재혼, 이후 나를 괴롭힌 새어머니의 학대, 중고등학교 시절의 잦은 가출, 그리고 패싸움과 폭주, 학창시절 툭하면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드는 나는 문제아였다. 지방 전문대에 입학한 대학생이 되어서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29살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라도 계획대로 해보고 죽자. 그날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시작했다. 하루에 책 5쪽 읽기, 하루에 한자 하나 외우기, 하루 씀씀이와 그날의 작은 시도 기록하기, 세상이 부여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맞는 행복의 기준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독서를 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이 뒤에 어떻게 책을 읽게 돼서 그때부터 인생이 변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권태기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랑 되게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꿨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분이 독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테크로 끝나요. 나중에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됐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깨달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작은 실행들을 매일 SNS에 올리면서 지인들과 공유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초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닉네임이 초인용쌤이에요. 이름이 유근용 작가님이시니까 용쌤, 선생님 이런 뜻이죠. 나는 학벌도 스펙도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뿐인가 20살 넘도록 책 한 쪽도 읽지 않던 문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3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억대 연봉의 CEO,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는 자기계발 강사가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입대 동기였던 그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을 처음으로 만났대요. 계속 사고치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롤모델을 군대에서 만납니다. 군대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와 동갑인데도 한층 성숙했다. 책을 많이 읽었던 그는 풍부한 간접 경험 덕분에 사고의 폭이 넓고 대화의 소재도 풍부했다. 나이만 같을 뿐 모든 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그를 보고 있자니 나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정신을 차려요. 이런 스토리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복학생 오빠들이 갑자기 공부를 막 하고 편입을 하고 스펙을 막 쌓아 올리죠.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응? 공부?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던 모범생하고만 어울렸을 이 친구에게는 어쩌면 황당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이었으나 차마 꺼내지 못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가 보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 그거 자기 개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책을 읽어봐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달이 났대요. 내 인생은 언제 바뀌지? 난 언제 이 사람처럼 성공하지? 할 일을 제쳐두고 책장을 넘기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잘하는 짓일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차라리 이 시간에 딴 거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했대요. 차라리 로또를 구입하거나 주식을 시작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동쳤고요. 막막함과 조급함이 뒤섞인 채로 권수를 채우기 위해 얇은 책만 찾아서 읽었대요. 그렇게 한 달 반을 읽다가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라고. 근데 조급하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버리고 그럼 1년만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꿔먹고요. 1년에 365권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대요. 근데 365가 아니라 520권을 읽으면서 초과 목표를 달성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성공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대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자체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나 성공했다. 나 대단하다. 나는 목표하면 이루는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집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출판 관계자를 만나면서 위대한 작가들의 공통점을 2가지 알아냈대요. 첫 번째는 열등감이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열등감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인의 스토리 들으면 다 열등감 있어요. 뭐 학벌이 없었다든가 집이 가난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 경제가 어려웠고 뭐 환경이 안 좋았고 이런 거 다 기본으로 깔고 가죠. 하지만 이걸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패턴을 알아냈대요. 자, 책을 읽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실행할 한 가지를 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냈다면 습관처럼 몸에 뵐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그러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독서에 대해서. 한 문장 뽑아서 실행하는 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맨날 양아치고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썩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쓰레기 취급당한다? 라고 이제 악담을 퍼부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었대요. 그 말은.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코끼리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당신이 이 문장을 듣게 된다면 바로 코끼리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그 단어가요.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지방 전문대에 가서도 학점이 1.7. 나는 제대 후에 달라지는 게 없겠지? 취직은 나는 어떻게 할까?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앞날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거를 깨달았고 특히 그 중에 복학을 하고 나서는 2학년 2학기를 4.5로 만점 받는데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고 싶었는데 체대를 가고 싶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건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 이렇게 독서를 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전화 해지 방어 상담 업무부에서 전국 1등을 했고요. 하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한자 2급은 땄으나 1급은 못 땄고요. 블로그 비즈니스는 성공했으나 과일 주스 사업은 실패했대요. 이렇게 도전했던 일 중에 의외로 실패한 것이 많았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중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내 인생은 뒤죽박죽 꼬여있는 느낌이었다. 만일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저자가 내 인생을 컨설팅했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저는 뭐 하나 꾸준히 한 게 없어요. 저는 이렇다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이래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갈아치우고 다시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평생 직장 없다고 하잖아요. 계속 직장도 바뀌고 직업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은 1만 시간 법칙 필요 없다 이런 책도 나왔죠 요즘. 요즘 빠르게 변하니까 꼭 이렇게 10년 동안 몰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대요. 10년 동안 매일 해온 거. 독서 노트, 책 읽기, 다이어리 쓰기, 요 3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작가가 처음에 되신 거죠. 그토록 수많은 책을 읽고 100여 권이 넘는 독서 노트를 쓰면서 일독일행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 전 책이 아마 일독일행이었을 거예요. 일독일행 독서법. 하지만 부동산이나 재테크 책은 읽은 권수 적었고 읽고 나면 그대로 책장에 꽂아버렸어요. 나와는 먼 이야기,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전세가 너무 오르고 막 투기꾼들이 막 그 집을 사가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내 집 하나, 전셋집 하나 구하기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욕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해갔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변화가 일어나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권태기도 막 오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독서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래요.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잘게 쪼개요. 조금씩 올라가기. 조금씩. 스몰 스텝. 하루에 2시간 영어 듣기. 하루에 3시간 부동산 임장 다니기. 기록할 때 한자로 쓰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기. 감사일기 쓰기. 블로그에 매일 글 올리기. 이렇게 작은 것들 때문에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자, 더 작게 성공하는 법. 자, 이렇게 적어보래요. 나는 오늘도 2글자의 한자를 외우는데 성공한다. 나는 오늘도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나는 오늘 김유라 TV를 통해 책 1권을 읽는 것을 성공했다. 나는 오늘 가계부를 쓰는 것을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성공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누군가 나의 시간을 지배한다 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 그럼 책을 어떻게 읽으면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 독서량을 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목차로 정해라. 어디까지 읽는다라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몇 시간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권을 읽었냐가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해요. 저의 경우는 책 읽는 목표는 1권을 무조건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그 채널을 시작했어요. 여기 위에 채널 클릭하시면 제가 이 책을 눈물 흘리면서 읽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라이브로 책을 읽는 장면을 풀로 다 라이브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방송을 다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2번째 방법은 책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밑줄을 긋는 건 기본이고 색깔을 칠하기도 한다. 책 여백에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도 책을 이렇게만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낙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건 빌린 책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중고 서점 이용하셔도 좋고 내가 진짜 읽고 싶은 거 사서 이제 낙서를 하면서 보는 거죠.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책을 책상 위에 늘어놓는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간단하게 감상문을 적는다. 저는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리뷰를 하죠. 항상.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최소 500권을 읽는데요. 그에게는 500권이라는 숫자가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마디의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500권까지는 못 읽고요. 50권만 읽어도 되게 괜찮아요. 어떤 분야 책을. 이분은 한자를 써먹기 위해서 사설을 한자로 썼대요. 보면은 뭐 2000년 국제축구연맹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걸 다 한자로 썼어요. 사설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따로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한자 공부 시간이 되는 거죠. 진짜 실천력 대단하세요.
자,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대요. 강의 듣고 막 책도 막 많이 보고. 이분이 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100%는 아닌데 본 기억이 있어요. 본 기억이 있고 제가 그 이후에 이분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 블로그도 팔로워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본 것 같아. 예. 근데 이 가물가물한 게 이분 블로그로 제가 몇 년을 지금 봤기 때문에 얼굴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블로그에서 봐서 기억나는 건지 그때 강의 때 본 건지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 수업료가 필요하다면 그 돈을 지식을 얻는 데 쓰고 싶다. 값을 치러야 좋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자신에게도 이건 공짜로 얻은 정보가 아니야 라는 긴장감을 주게 된다. 공짜로 듣는 수업이 있고요. 돈을 내고 듣는 수업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듣는 수업이 훨씬 더 흡수를 잘합니다.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공짜 수업은 그냥 뭐 공짜로 왔으니까 뭐 이렇게 좀 해이해지게 돼요. 369 법칙을 얘기합니다. 하루 3시간 투자, 6곳의 부동산 중개소 방문, 9곳의 물건 보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실천적인 이런 노하우까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3년이 흐른 지금 나는 공동투자를 포함해 11채의 집과 전국 83곳의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분이 낙찰받는 그런 거를 블로그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으신가? 어떻게 많이 받지라고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해야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1000번이라도 해서 반드시 이룬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나는 좀 더 많이 책도 더 많이 읽고 많이 행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횟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항상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그지같이 많이 해라라는 거죠.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100번을 해서 그 잘된 거 한 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다 성공이죠. 똑같은 성공이에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직후에는 시속 60km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하지만 1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린 사람이라면 시속 100km라도 전혀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벽 기상을 막 맨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독서하고 기록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바로 관성 때문이에요. 시속 0km는 그대로 시속 0km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시속 100km 물체는 그냥 계속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제 아마 되게 멋지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맨날 똑같이 사니까. 맨날 책 읽고 맨날 글 쓰고 맨날 자고 맨날 먹고 똑같이 살아요. 예. 책 읽기를 목표로 세우고 100권 정도 읽었을 때 첫 번째 슬럼프가 찾아왔다. 아마도 조급증이 앞섰던 모양이다. 100권을 읽었는데 왜 난 제자리일까? 시간은 없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는 걸까? 정말 책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회의감이 식은땀이 되어서 등에 막 흘렀대요. 그리고 200권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두 번째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제가 이거 왜 웃었냐면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저도 100권, 200권을 읽었던 때에 이거 너무 허망한 거 아닌가?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진 않나? 저는 그때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젖먹이 아이의 엄마였고 사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100권 읽어도 200권 읽어도 나는 그대로 그 집에 살고 남편의 월급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거 언제 변하고 언제 성공하지? 이런 조급이 당연히 있고 슬럼프가 옵니다. 자, 책을 읽으면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읽는 데만 정신이 팔린 건 아닐까? 몇 권을 읽었는지 권수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공감이 돼서 아마 여러분도 독서하는 중에 계속 이런 의심과 권태기가 올 겁니다. 나는 20대 중반의 실행의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강의를 듣는 사람 500명 중에 강사의 말을 따라 실행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이 책을 덮고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실행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1%의 주인공이 되는 것뿐이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인생을 사랑하길, 그래서 오늘의 실행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빛나는 미래를 안겨주기를 바란다. 너무 멋지죠? 강의를 해도 실행을 안 해요. 그죠? 좋은 강의를. 좋은 책을 읽어도 실행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실행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 읽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거, 가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또 읽고 또 뭔가를 읽어요. 거기서 또 하나를 얻어오고 이렇게 하루에 한 계획이죠. 일독일행 초인용쌤의 신간 책이었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